박소윤은 성수 부모님 집에서 이틀을 살았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의 층위와 인간관계의 긴장 그리고 선택의 무게가 응축되어 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는 짧지만 감정적으로는 한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뒤흔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특히 낯선 공간, 그것도 결혼이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상대의 부모 집이라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소유는 그 이틀 동안 모든 음식을 직접 준비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가사 노동의 수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증명이며 동시에 수용되기 위한 노력이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전통적인 가족 구조 안에서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자신이 그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행위다. 소윤이 모든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불균형의 징후이기도 하다. 왜 모든 준비를 소윤 혼자 해야 했는가? 성수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질문은 곧 관계의 구조를 드러낸다. 소윤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위치에 있고 성수는 평가하거나 중재하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수의 어머니는 이 관계에서 또 다른 축을 형성한다. 그녀의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권력이다. 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위치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가치의 대표자이자 기준의 설정자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곧 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을 가진다. 그리고 바로 그 한마디에 소유는 흐느껴 울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버렸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감정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소윤의 눈물은 단순한 상처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누적된 압박,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각,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해졌다는 절망의 폭발이다. 우리는 여기서 소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왜 울었는가? 단순히 말이 상처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말이 그녀가 두려워하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일까? 인간은 종종 사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건드릴 때 무너진다. 소유는 아마도 처음부터 이 집에서 완전히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성수 어머니의 말은 그 불안을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성수라는 인물 역시 매우 흥미롭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는 중재자였는가, 방관자였는가, 아니면 침묵 속에서 암묵적으로 어머니의 편을 든 인물이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이유는 말 때문이 아니라 침묵 때문이다. 만약 성수가 즉각적으로 소윤의 편에 서서 상황을 완화하려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윤이 울면서 떠났다는 것은 그녀가 혼자라고 느꼈다는 의미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결혼은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가장 큰 갈등이 발생한다. 성수 어머니의 입장도 단순히 가해자로만 볼 수는 없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혹은 자신의 기준에 맞는 며느리를 원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기준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이 소윤에게는 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상처받았는가이다. 소윤은 떠났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언이다. 나는 이 방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먼저 소윤의 경우 그녀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 하나는 다시 돌아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만약 그녀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조건의 재설정을 요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위치에 머무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성수의 경우 그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
그는 어머니와 소윤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만약 그가 계속해서 중립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소윤을 잃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립은 갈등 상황에서는 종종 강한 쪽의 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성수 어머니 역시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그녀가 자신의 기준을 고수한다면 아들의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녀가 일부를 양보한다면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가족,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 이들의 미래는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다.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하는가? 만약 바꾸려 한다면 이 관계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해하려 한다면 이 갈등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윤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관계가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경고다. 그리고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